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차트에서 도미넌스 차트는 박빌부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사쿠라님이 XRP 관련된 차트 의견 주셔서 XRP 달러 차트와 BTC 차트 같이 보면서 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8278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제 일단은 이 120선, 4시 연봉에서 120선에 안착한 이후에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다가 지금 이제 살짝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4시 연봉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번 이제 패턴이 이 하락세경을 돌파한 이후에 하락세경 돌파 시켜주고 깊게 눌러주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N자 상승을 한다. 상승 깃발형으로 볼 수도 있고 N자 상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같은 패턴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제 10월 7일 이렇게 이제 N자 상승해서 8,600달러까지 붙여줬던 이 모습이 이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이제 N자 상승해서 보면 이 빨간색 22평선이 52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 빨간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빨간색 22평선이 52평선 이제 골든 크로스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N자 상승 다시 이 첫 번째 올라왔던 높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승 높이는 얼마큼 되냐? 제가 이제 어제 8,60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높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높이 8,600달러. 그래서 지난번 저항 맞고 떨어졌던 일단 그 라인까지는 올려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과 52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0과 또 120까지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추가 상승해서 일단 8,600달러까지 붙여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리플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리플 BTC 차트 보면 이제 돌파시켜준 다음에 눌러주고 있어요. 지금 눌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BTC 차트도 유지만 해줘도 일단 달러 차트는 같이 당겨져서 올라갈 겁니다. 같이 달러 차트는 당겨져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달러 차트, BTC 차트 오늘 다 어제 말씀드렸던 하락 채널, 하락세경은 다 돌파시켰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긍정적인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일단 비트코인 이 8,600달러까지 붙여주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쉴 때 그때 이제 리플이 먼저 움직여 주고요. 아니면 이제 올라오는 기간 동안 리플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고 일단 4,400씩 돌파해서 안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리플이 먼저 크게 상승을 시켜주고 리플 상승 한 그 힘을 가지고 리플은 이제 쉬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어제 돌파를 시켰습니다.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를 시켰고, 일단 뭐 돌파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크게,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변화된 모습은 없어요. 결국에 리플이 움직이든 비트코인이 움직이든 움직일 때 그때 이제 시총 차트도 움직일 거다. 근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수렴에서 상단으로 추세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림은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트 시총 볼게요. 알트 시총이 이제 673억 달러 현재 위치하고 있고, 알트 시총은 이제 시총 차트는 이 고점 연결하는 추세를 돌파했는데 위로, 알트 시총은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했는데, 일단 그 시총 차트보다 알트 시총이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보조지표에서도 어제 그 이스트지님이 의견 주셨던 그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차트를 봐도 보시면 일단 알트 시총이 좀 더 긍정적인 그림이다 라고 이제 보셨고, 일단 이 고점을 잇는 추세선 돌파 못한 거는 이미 이제 그 시총 차트에서 돌파 못한 거는 돌파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알트 시총이 이제 이미 돌파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돌파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일단 여기서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것도 저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알트 시총이 결국에 이제 최대한
이 알트 시총이 뭔가 이제 상승이 시작된 거를 세력 입장에선 숨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옆으로 돌파시켜 놓고 누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의견 주셨던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리플 같은 경우 지금 뭐 비트코인 올라도 뭐 올랐다 빠지고 또 빠질 땐 또 같이 덩달아 빠지고,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는 오히려 뭐 횡보하거나 또 빠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마 이제 알트 시총, 이 알트 시총 자체가 이렇게 거의 뭐 한 달간 뭐 재미없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 이때부터 본다라고 하면 이제 8월 28일부터 지금 9월 28일 그리고 10월 28일 거의 이제 두 달간 지금 이제 알트 시총 자체가 이 680억 달러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알트코인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느낌은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시장의 흐름은 바뀌었다. 시장의 흐름은 바뀌었고, 일단 알트 시총도 그런 모습을 최대한 숨기면서 시장 흐름이 점점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차트는 박빌브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주봉으로 보고 2평은 20주, 50주 2평만 그렸습니다. 현재 20주, 50주의 봉의 위치 이렇게 이제 올려주었고, 현재 주봉이 20주 선에 닿아 있고 50주 선 채널 4분의 3을 약간 넘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올려주신 그림은 지금 이제 현재 위치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고요. 보시면 이렇게 20주선, 50주선 있는데 지금 이제 20주선까지 내려와 있는, 그래서 이제 20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50주선의 위치는 이 채널 4분의 3을 살짝 넘은 상태다. 이제 이런 의견이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2016년 1월 4일 주봉의 위치, 2017년 3월 13일 하락 채널을 이탈하여 새로운 하락 채널을 그리기 전까지의 채널에서 2016년 1월 4일 주봉을 보면 주봉이 20주선에 닿아 있고 50주선은 채널 4분의 3을 넘은 상태로 현재 위치와 유사하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20주 2평을 깨고 50주 2평까지 내려주고 지지받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채널 4분의 3까지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4분의 3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채널 거의 중반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지금 이제 박필부님이 보시는 거는 도미넌스 주봉 차트를 보니까 2016년도 1월 4일 이 모습이 이렇게 20주와 50주 20주와 50주 그리고 20주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것처럼 하다가 깨고 내려와서 50주도 깨고요. 깨고 내려온 이후에 한번 반등을 해서 50주까지 반등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50주 이평선 맞고 다시 이제 데드크로스 만들어지면서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써주셨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시점은 2017년 3월 이 13일 이 근처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박빌브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이 도미넌스 차트가 2017년도 3월 달보다는 2016년도 1월 4일 이때와 이제 주봉 이평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총과 이제 BTC 레이쇼 차트입니다. 2016년 1월 4일 주봉의 위치는 현재와 이평의 위치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차트로만 보면 거의 2015년 말 20주 50주 아래에서 데드크로스 나기 직전의 위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와 유사하게 채널 하단에 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마지막 올려주신 이 알트 시총 차트와 비트코인 이 레이쇼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쇼 차트를 보면 이거 레이쇼니까 분모에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분자에 있는 알트 시총을 봤을 때 지금 이 채널 바닥에 있다라는 거는 알트코인이 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 분모에 있는 비트코인이 이제 비싸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알트 시총 그 레이쇼 차트가 이렇게 이제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들이 싸다라는 것과 지금 이제 차트 모습을 봤을 때 2017년도 모습 뭐 2017년도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박빌브님은 2016년도 1월 4일 이때 모습과 이제 이평선도 이렇게 한번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다시 데드 크로스 만들었다가 넘어가는 이 모습이 좀 이제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와 같이 728일 주봉으로 104봉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과, 결국에 이제 이 기간 동안은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크게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도미넌스 차트 이제 현재 68.8이고요. 아까 이제 박빌리브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이 부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한 2016년 1월달 이 자리 보시면 이렇게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이 빨간색 20주와 50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지지받다가 깨고 내려온 이후에 50주까지 반등해주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반등해서 지금 보시면 2017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2017년도 이때 이제 모습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때 모습이 아까 이제 박빌리브님이 보여주신 차트와 약간 다를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박빌리브님이 올려주신 차트는, 지금 이제 도미넌스가 2017년도는 이렇게 이제 이평선이 20주와 50주가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밑에 50주 밑에 있고요. 완전히 이제 20주가 50주 밑에서 이 이평선들 밑에 도미넌스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하향하고 있는 이미 이제 꺾여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와사비님이 올려주신 이 도미넌스 수정된 부분을 보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20주와 50주 올라오는 이것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이게 이제 지금 도미넌스 차트가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도미넌스 차트가 약간 이제 왜곡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박빌브님이 물론 이제 2016년도도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비슷하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꺾일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아마 이제 도미넌스 차트는 만약에 와사비님이 제공해주는 이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못 보신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이 트레이딩 뷰 차트는 약간 이제 왜곡이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뷰 차트를 보시는 것보다는 이 차트.cointrader.pro 이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도미넌스 차트를 저는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를 이용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 일단 아까 이제 박빌브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그림 자체는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실제로 아까 이제 여기 2016년도 이 1월달 이때 이제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널 바닥에서 올라와서 채널 상단 맞고 떨어지는 위치에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2017년도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2016년도 이 1월달 이 자리라고 하면 여기서 한 차례 채널 바닥까지 빠지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2017년도 1년 동안 비트코인이 한번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는 이 원래 내려오던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2017년도 3월 달에는 그 원래 움직이던 하락 채널을 깨고 이제 내려와서 하락 채널 좀 더 큰 폭의 하락 채널을 만들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도미넌스 차트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XRP 차트를 사쿠라님이 의견 주신 부분과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XRP, BTC, 피보나치 서클 분석에 덧붙여 XRP 달러 차트도 피보나치 서클과 상승 채널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현 상황은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사쿠라님이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이제 보면 일단 이렇게 채널을 먼저 그려주셨습니다. 상승 채널을 그려줬고, 이 상승 채널 안에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 서클을 주요 이제 지지와 저항 라인이 맞게끔 이렇게 이제 그려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선에 이렇게 지금 이번에 반등 나왔던 달러 지금 이제 3주 연속 지금 주봉 차트인데요. 3주 연속 주봉 반등이 나온 이 자리부터 해서 차트가 이제 그려졌고, 여기서 이 상단부를 본다라고 하면 채널 중심과 그리고 이 초록색 이 바닥에 닿았던 이 자리와 이제 같이 맞물리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자리 가격이 이제 4달러 정도, 지난번 고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정을 받아서 채널 4분의 1까지 조정받은 이후에 그 다음 목표치가 그 바깥에 있는 파란색 이 0.786 라인, 0.786 라인이고, 이 가격은 지금 이제 17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채널 4분의 3과 겹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음 사이클 그러니까 오파 상승은 이 채널 상단부인 뭐 110불 정도, 뭐 110불, 뭐 130불, 이제 물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사쿠라님 의견은 이게 이제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기보다는 이제 또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이 1파, 2파, 3파, 4파까지는 2017년도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 5파는 이 채널 상단이 아닌 이 피보나치 서클 가장 바깥 영역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가격은 채널 4분의 3 라인인 이 42달러, 42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거고, 이거 이제 그때 가봐야지 알겠죠. 가봐야지 아는 거고, 당연히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비트코인도 우리가 예전에 채널 4분의 3까지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2017년도 이 고점이 채널 4분의 3까지 채널 상단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채널 4분의 3까지 올라오고 맞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설정해서 그렸을 때 이와 같이 리플 차트도 채널 상단이 아닌 채널 4분의 3에서 꺾여서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의견을 써주셨고, 이렇게 물론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보고 잠시 뒤에 다른 분들이 또 이제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럼 이제 XRP, BTC 차트와 달러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BTC 차트를 볼 건데 4시간 봉 차트고요. 3571 사토시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락 쐐기, 뭐 하락 채널로 볼 수도 있고 하락 쐐기형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하락 쐐기형 패턴의 상단 추세를 오늘 오전에 이렇게 이제 돌파를 시켰습니다. 지금 돌파시켜준 이후에 갈 것처럼 이제 보여주다가 이제 다시 깊게 눌러줘서 일단 이 올라오던 원래 첫 번째 이 추세까지 다시 눌러준 그런 상태고요. 일단 이 추세를 깨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하락 쐐기형 패턴도 돌파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모습은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에서요.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락 쐐기형에서 돌파시키고 지금 눌러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눌러준 이후에 이렇게 비트코인 상승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리플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다. BTC 차트에서 이렇게 하락 쐐기형 돌파시켜주고 눌러준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해서, 일단 지금 다음 저항 라인이 이제 주요 저항 라인이 4000사토시 200일 이평선이 지나가는 4000사토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200일 이평선 지나가는 4000사토시에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까 이제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이 상승 각도를 한번 꺾어서 이렇게 이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 각도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오늘쯤에서 이미 이제 4000사토시 위로 안착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오늘 저녁이든 아니면 내일 새벽이든 해서 지금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4000사토시까지 올라와 주고, 그러니까 오늘 일봉 마감을 4000사토시에서 해주는 게 저는 좀 좋다. 왜냐면 오늘 일봉 마감을 4000사토시 이 200일 이평선에 안착해서 일봉 마감을 시켜주고, 그렇게 시켜준 이후에 내일 다시 재차 상승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6000사토시를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8600달러 돌파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리플도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이번 주에 6000사토시를 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주봉 차트에서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쉬어야지 다음 주 주봉을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플 BT 차트 이렇게 이제 보고,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차트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락 채널 오늘 오전에 돌파시키고 지금 다시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까지, 그리고 이 추세선 이 바뀐 달러 차트는 이 각도를 바꾼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짝 걸쳐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이 라인을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 각도를 유지해 주면서 상승이 진행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올라오는 그 6000사토시까지 올라오는 그 모습에서 각도를 다시 한번 이제 꺾어주면서 상승을 시켜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리플 달러 차트 지금 0.29달러인데 0.3달러
0.3달러 저항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0.3달러를 돌파해서 200일 이평선에 먼저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Q&A로 들어와서 파워개미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1비트를 만약에 400만원에 매수하고 아마 이제 올해 3월달 그 3월달 비트코인 바닥에 있을 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리플 BTC 마켓에서 2500 사토시에서 구입했다라고 하면 1비트를 가지고 4만개 리플로 교차 매매를 하게 됩니다. 결국 원화로 계산하면 리플 1개를 100원에 매수한 꼴이 됩니다. 과연 알트코인의 상승장은 언제부터일까요? 저의 의견은 9월달부터 이미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 전고점 2017년 12월 찍고 흘러간 시간이 벌써 672일이 지났네요. 하이먼 민스키 모델로 봤을 때 2019년 10월 21일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구글 트렌드에서 리플의 검색 지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리플 검색 지수 1위입니다. 수치가 이제 1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2017년도 말 알트 대상승장일 때 리플 검색 지수는 21입니다. 해밀리 식구분들만 관심 있지 대다수의 대중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 IMF와 세계 대형은행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이끄는 G20 국가들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이제 제가 이 구글 트렌드 들어가서 XRP로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XRP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이제 관심도가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진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 68이고요. 그리고 호주가 72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남아프리카 52고요. 보시면 이제 유럽 쪽, 뭐 영국 77, 아일랜드 77, 영국 58, 이렇게 이제 슬로베니아 100이고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2위가 아일랜드, 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72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순위로 진행이 되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3으로 전 세계 순위로 봤을 때도 높은 편은 아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관심도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 이거는 이제 XRP로 검색을 했을 때고 만약에 리플로 영문 리플로 검색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문 리플로 검색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관심도 자체가 우리나라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미국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XRP 리플 하면 우리나라만 굉장히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알고 계신데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아시아권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일본이 훨씬 관심도가 높은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쪽과 미국 쪽이 그리고 호주 쪽이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파워개미님 의견처럼 결국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리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리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중들 같은 경우는 아마 리플 이야기를 해도 비트코인은 알아도 리플은 아마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2개를 올려주셨는데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필요하다. 그래서 G20 회의에서도 여전한 리브라 경계. 이제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특히 이제 리브라에 대해서 각국 특히 이제 프랑스와 지난번에 이제 독일이었나요? 거기 재무장관들이 굉장히 이제 경계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리브라가 만약에 활성화 됐을 때는 자국 화폐 그 국가의 힘 자체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리브라가 뭐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세력이 리브라가 나오는 게 그들의 이제 의도다라고 하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리브라가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리브라 그리고 각 IT 회사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들 그리고 각국 또 은행들 거래소들이 만든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화폐의 마지막 힘을 빼는 역할을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고객의 전체 목록. 그래서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퍼블리시 zerox.com 이 사이트에 있는 거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여기 이제 사이트 가 보시면
지금 잠깐만요. 이 사이트인가요? 여기 같아요. 여기 이제 사이트 가서 보시면 지금 리플에 들어와 있는, 리플넷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은행들과 기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업들이 목록이.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제임스 강님하고 그 다음에 케빈 프리맨님이 동일한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트위터에 어떤 이제 외국분이 리플 차트를 올렸는데, 이 리플 차트가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어떤 그 직선 형태 채널이 아니라 이런 커브 형태의 상승 모델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 트위터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트위터 내용을 이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려봤던 채널은 이제 이거죠. 이렇게 직선 형태 채널로, 수평 채널로 상승 채널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이 패턴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됐고, 보고 있었고요. 이분은 뭐냐면 이 크레더블 크립토 이분 같은 경우는 로그 형태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그 형태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곡선 형태로, 커브 형태로 성장이 되고, 이 커브 형태로 성장이 되게 되면 이 그 고점이 우리가 봤던 직선 형태의 고점인 아까 이제 130달러 이런 게 아니라 110달러, 130달러가 아니라 한 40달러 정도에서 이번에 고점 맞고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인데, 이게 또 절묘하게 아까 이제 사쿠라님이 의견 주신 이 피보나치 서클 이것과 또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피보나치 서클 사쿠라님 의견대로 봤을 때 지금 40불이었잖아요. 여기 40불이고요. 그리고 이 해외 이 트위터 이분이 이제 올려준 내용도 보면, 그림을 보면 지금 25불에서 35불 타겟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왜 상관이 없냐면 어차피 우리가 첫 번째 상승에서 매도를 하고요. 매도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사쿠라님 의견하고 아까 이제 해외 트위터 의견대로 이 채널 상단까지 안 가고 채널 4분의 3인 뭐 30달러 40달러 근처에서 고점에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분할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도 채널 상단이 아니라 목표점을 채널 4분의 3까지 잡고 채널 4분의 3에서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까치밥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한 20-30% 물량만 남겨놓고 홀딩하고, 나머지는 끌고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리플도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채널 4분의 3 30달러 뭐 40달러 이 언저리에서 일단은 리플 우리가 만약 100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70-80%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대만족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매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 부분 남긴다라고 하면 남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플은 내가 다 팔고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으로만 까치밥을 남겨놓겠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분할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만 홀딩해서 가져가고, 그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가져간 물량을 이 채널 4분의 3까지 채널 상단까지 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고요. 일정 부분 또 정리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건 까치밥이니까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건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채널 상단부 100달러, 130달러까지 올라와서 이 130달러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채널 중반을 깨고 다시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이와 같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채널 중반까지만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30불, 40불에서 팔았던 이것 대비해서 싼 영역에서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시간을 기다린 이후에 이와 같이 또 횡보를 하고 기다린 이후에 다시 저점에서 이제 매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 이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일단 그럼 이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진행되는 거냐, 무조건 30불에서 고점 맞고 떨어지는 거냐, 저는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외국분 이 트위터에 올린 이 뭐 크레더블 크립토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커브 형태로, 로그 형태로, 로그 성장 형태로 본다. 저도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을 그렇게 봤습니다. 뭐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로그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직선 형태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가격 자체가
너무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값 자체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보면 이렇게 이 직선 형태 채널로 따라가서 상승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뭐 2026년이 되면 이 채널 하단부가 보시면요. 2025년이 채널 하단부가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달러, 25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잠깐만, 2500만 달러 맞나요, 근데? 일시 100,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200만, 죄송합니다. 270만 달러. 그래서, 뭐, 200만 달러면, 270만 달러라고 하면, 한 3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2025년에요. 채널 바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능하냐. 이게 이제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이게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보는 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달러와 터키 리라와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달러 대 터키 리라와 차트 움직임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차트가 달러도 돈이고 터키 리라와도 돈인데 이게 지금 로그를 적용해서 이렇게 직선 형태의 상승을 계속해서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직선 형태의 상승을 하다가 오히려 아까 이제 봤던 이와 같은 어떤 커브 형태, 이런 커브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브 형태로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진행됐다는 거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 로그를 적용해서 차트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선 형태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효과 차트와 비슷한 형태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분모에 있는 터키 리라와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라고 하면 볼리바르, 뭐 아르헨티나라고 하면 아르헨티나 페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분모에 있는 화폐 가치가 0으로 이제 급격하게 가다 보니까 이 분자에 있는 달러가 이렇게 이제 로그 차트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곡선 형태로 우리가 생각했던 아까 이제 그 외국 그 트위터 올린 이 크레더블 크립토였나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이런 차트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이와 같은 형태로도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는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비트코인도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달러 가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달러 가치 차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보시면, 이렇게 1000에서 지금 39까지, 그러니까 4%도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달러 가치가 1000에서 시작한,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시작했을 때는 4%도 안 남았다, 달러 가치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이 4%를 0으로 만드는 그 과정만이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봤던 뭐 리브라라든가 그런 스테이블 코인도 쏟아져 나오면서 유동성이 무한정 이제 풀린다라고 하면, 그때 비트코인 차트, 이 분모에 달러가 있는 이 비트코인 차트도 아까 터키 리라와 달러 차트처럼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도 달러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래서 채널을 돌파시켜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이게 결국에 지금 이 분모에 있는 화폐 가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우리가 이제 극한 배웠잖아요. 그 분모에 있는 값을 0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이 분자에 있는 값은 무한정 굉장히 큰 값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리플 차트도 마찬가지로 달러 대비한 리플 차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봤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그런 차트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반드시 이렇게 저는 된다라고는 보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언 린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별별 사기 사건이 발생하네요. 혹시라도 조심하자는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는 호주, 중국 화장품 원료 회사의 법무이사이자 어쩌다 보니 대표로 잡혀있는 해밀리 주민입니다. 가끔 알바로 위조 채권 감별이나 와인 라벨 감별 같은 일도 하고 있고요. 오늘 어느 기관의 요청으로 채권 감별을 하고 왔는데 해밀리 주민분들은 H채널이나 H채널2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년 9월 16일부터 종이증권은 매매가 안되고 전자증권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현재 거래가 불가능한 종이증권으로 사기를 치는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심각한 것은 원본도 아니고 위조한 채권으로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위조 채권 사기는 난이도가 높아서 제가 일했던 6에서 7년 동안에는 아주 드물게 사건이 생겼었는데 요즘 경제 상황도 불안하고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망을 이용해서 이런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나 봐요. 사기 수법은 종이증권으로 된 걸 절반 가격 또는 10분의 1 가격으로 싸게 사두면 나중에 세금을 내더라도 훨씬 이득이다, 이런 류의 투자하면 고이자를 준다 와 쌍벽을 이루는 100년 전에도 써먹었던 사기 수법이죠. 그러니까 폰지 사기 수법까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자를 줄 테니까 그 이자를 받아라, 이런 것과 아니면 굉장히 헐값으로 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금을 사더라도 이득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꼬신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나쁜 새끼들이 참 많네요. 혹시라도 라인이 좔좔 흐르고 정장 입고 다니는 어떤 놈이 이런 소리 하면 이런 건 사기니까 해밀리 주민분들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이 당하시지 않도록 조심하시라고 귀뜸해 드리면 좋을 듯 싶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타겟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보면 지난번에 뭐 이런 폰지 사기, 우리가 이제 특히 암호화폐 상승장 직전에 이런 폰지 사기, 코인을 이용한 폰지 사기라든가 아니면 뭐 채권을 이렇게 채권을 또 이용한 폰지 사기라든가 어떤 사기가 됐든 이렇게 상승장 초입에 사기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 손해본 거, 거기에 상승장에 원래 이제 내가 이거를 비트코인이라든가 리플을 샀으면 벌었을 그 수익까지 까먹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 이런 타이밍에 사기를 당하면 안 되니까 너무 이제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사도 충분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굳이 욕심 안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제 DLF, 뭐 DLS 이런 상품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안전한 것처럼 뭐 원금이 보장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금융기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그런 금융 상품들도 마치 이제 안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 완전한 이제 이해가 없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가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써주셨던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 좋은 내용 이제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스트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방송 말미에 리플 언제 오르냐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7년 경험이 생각나네요. 그때 330원에 사서 몇 개월을 하락시키고 횡보하고 잠깐 올리고 또 하락시키고 횡보하고 지칠 대로 지쳐서 다음엔 조금만 오르면 팔고 다른 코인 사야지 라는 잠재의식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다른 코인들은 최소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특히 이제 저가 자발트 코인들, 이런 코인들 하루에 막 20-30% 펌핑 시켰다 죽이면서 지난번에 뭐 12십스인가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펌핑을 한참 시켰다가 다시 이제 죽여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 들어가서 물리게 되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실제 리플이라든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뭐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이런 것들 살 돈을 갖고 있던 그 포지션을 잃으면서 그런 코인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실제 상승장 와서 다른 사람들 다 돈 벌었는데 자기만 소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물론 자발트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일정 부분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항상 지켜주시고, 만약에 자발트가 펌핑이 많이 나와서 한 종목이 3%가 아니라 뭐 5%, 10%까지 막 순간적으로 이제 올라와서 그 퍼센티지가 너무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오히려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이런 걸로 저는 바꾸는 게 좋다라고 봐요.
어디까지 읽었죠? 예, 어느 겨울날 여기서부터 어느 겨울날 자다가 깼는데 거짓말처럼 펌핑이 시작되더군요. 호가창은 계속 오르고 순식간에 300원이 400원을 넘더군요.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익절하고 몇 개월 만에 빠져나왔다고 좋아하기도 전에 리플은 700원을 가더군요. 지금 팔았으면 2배 더 버는 건데 다시 사야 하나 마음이 들 때쯤 떨어지더군요. 그럼 그렇지, 잘 팔았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000원을 넘고 2000원을 넘더군요. 이쯤 되니 여기가 고점인가 싶어서 다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4000원 찍었는데 구경만 했죠. 흑역사지만 덕분에 또 당하지 않으리란 마음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언제 오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오르죠. 문제는 얼마까지 오를 건지를 예측하고 꾸준히 따라가지 않으면 올라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굉장히 경험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운님도 비슷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017년 12월에 300원이 며칠 사이에 4,900원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이동국님도 일단은 전고점이 목표다. 그래서 그 이상은 그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주셨고,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이제 매매 계획을 세우시고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박빌부님도 2017년 말에 제가 팔고 다음날 바로 이제 다음날 급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목표했던 그 목표가까지 기다리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지션 딱 짜놓은 그 포지션을 가지고 그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내용 써주셔서, 경험에 나온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이제 봤고, 다음으로 자스님이 리플의 새로운 광고가 나와서 공유 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저도 이제 오늘 봤는데 아마 이제 영상을 이제 플레이 다 시키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딧해서 아마 이제 이게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딧이란 슬로건을 내세워서 리플이 실제 송금이 전 세계적으로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광고였고, 이런 광고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찾아서 봐야겠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TV만 켜도 이런 광고를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 마지막으로 코이리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댓글에서 말씀드렸듯이 26일, 27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다가 약 10% 이상 400원에서 420원 1차 상승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 추세일 뿐 리플 XRP는 장기 1에서 2년 동안 펀더멘털이 상승하는 기간이라 단타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면 장투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이유는 현재 알트코인 중 1번 스위프트와 대결 구도 코인인 리플, 2번 스위프트와 공조하려는 코인들, 한국 총판에게서 얻는 정보라 코인명은 알려드리기 뭐하고요. 10월 말 11월 초 이후에 업비트에 상장될 코인이라는 정도로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진다. 스위프트와 대결 구도인 리플, 그리고 스위프트와 이제 공조하는 그런 코인들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단계적 약보합으로 수년 사이에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코인으로 하락할 거라 투자에 비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더리움이 뭐 굉장히 좋은 코인이고 이더리움이 시총 1위를 차지할 거다, 비트코인 제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이더리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제 코일리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적 약보합을 해서 오히려 하락할 거다, 이렇게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데, 왜냐면 이제 BTC 차트를 보면 이더리움도 어찌됐든 저점을 높이면서 현재까지는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도 꾸준히 저는 상승하는 그런 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요즘은 리플 XRP는 올해 이뤄낸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고 스위프트와 공생 내지 견조한 경쟁체가 될 때까지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이니 이 지점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머니그램과 파트너십 정도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것이겠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지난번에 이제 코이리님이 차트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좀 짧게 찍다 보니까 이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일단 오늘 그래서 일단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이 일정 부분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이리님 의견은 26일, 27일 근처에서 뭐 400원, 420원에서 저항을 한번 맞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목표가는 아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